청도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탈원전 정책에 한가닥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영양군이 역점 시책으로 추진해온 풍력 발전소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환경부가 환경 훼손을 이유로 허가를 반대하고 나섰는데 다른 풍력 발전소 허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입 수험생들에게 8월 한 달은 수시 원서 접수와 수능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맘쯤 수험생들이 대입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원자폭탄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미국 정부와 핵무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사과와 피폭자 실태를 요구하면서 법적 투쟁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청도군 삼평리의 송전탑 건설이 끝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 송전탑을 온몸으로 거부하던 주민들은 지금도 여전히 큰 상처를 안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을의 평화가 갈등으로 바뀐 지금 주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핵, 탈원전 정책에 한가닥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도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온 할머니들이 비닐하우스 내부에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지난 2월 신축한 마을 복지회관을 놔두고 폭염에도 비좁고 무더운 비닐하우스를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전이 송전탑을 세우는 대가로 마을 주민에게 지어준 건물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직 안 받고 그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 한전이 지준 데는 아직까지는 거기 갈 생각이 없어요. 뙤약볕 속에 송전탑 건설을 온몸으로 막아내던 악몽 같은 날들 이후 뒤따라온 것은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급기야 평화롭던 마을 공동체는 극심한 반목과 대립으로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참 우애이고 잘했다 카이. 이런데 한전이 돌아가 이 노름을 지기가 이래 짜갈려 놨습니다. 그래 우리 이거 어디 가야 말도 하고 이거 분한 걸 어디 가야 하겠어요. 이처럼 국책 사업이란 이유로 주민들의 전적인 동의 없이 들어선 송전탑은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송전탑 공사를 반대해 한전의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며 버티고 있는 주민들은 모두 14명. 누구보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탈핵, 탈원전의 기조를 내세운 현 정부가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의 일방적인 정책 집행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한가닥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받는 주민들에 대한 마을 화합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 마련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시민들이 사용하는 전기를 나르기 위해 34만 5천 볼트의 초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는 청도군 삼평리 마을. 문재인 정부가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해 과거 평화롭던 마을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영양군이 역점 시책으로 추진해온 풍력발전소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환경부가 환경 훼손을 이유로 허가를 반대하고 나섰는데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풍력발전소 허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식 기자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풍력발전회사인 AWP사가 영양군 무창리 일대 임야 30만 제곱미터에 풍력발전기 27기와 진입로 14km를 건설하겠다는 데 대해 부동의 의견을 영양군에 회신했습니다. AWP사가 제출한 전략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대상 지역은 다양한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는 곳으로 발전소가 들어서면 회복할 수 없는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발전사가 내용을 보완해서 재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사업 허가가 어렵다는 의지 표명입니다. 발전소 건립 반대 투쟁을 피우는 주민들은 환경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최소한도 그 환경적 생태축만은 보존을 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양군에는 지난 2009년 석보면에 41기가 들어선 것을 시작으로 현재 풍력발전기 86기가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이고 44기가 허가 과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투쟁에 지역민들 간의 찬반 갈등이 빚어지는데도 풍력발전소 허가를 강행해온 영양군도 이번에는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 내용 부동의 결과를 향후 행정 절차 진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AWP사의 환경영향평가서 조작 의혹을 제기한 국회 환경노동위 국회의원들은 이미 허가가 난 사업도 재차 꼼꼼히 들여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허가가 난 사업이라도 주민 피해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풍력산업을 육성하고 주민들 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는 입지 선정 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업체 유치에만 힘써온 경북 지역 풍력발전소 산업에 다소간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현식입니다. 국내에 있는 원자폭탄 피해자들이 미국 정부와 핵무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처음으로 법적 투쟁에 나섰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우선으로 피폭자 실태 조사와 함께 손해배상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윤영균 기자입니다. 1945년 히로시마 원폭 피해를 본 부모님을 둔 한정은 씨는 평생 병명조차 알 수 없는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앓은 자신의 아들도 원폭 후유증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저희 아들은 지금 83년생이니까 35세입니다. 35세인데 아직까지 세상 구경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방에서 누워서만 지내고 있습니다. 원폭 피해 가족들이 미국 정부와 핵무기 제조에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듀폰, 보잉, 록히드 마틴 등 3개사를 상대로 민사조정 신청을 대구지방법원에 냈습니다. 1965년 맺은 한일협정이 원폭 피해와 관련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고도 7년 동안 정부 차원의 조치가 없었다며 우리 정부의 책임도 함께 물었습니다. 사실 원폭 피해자가 우리 한국 국민이 약 한 75%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사실은 이름만 정부지 피해자, 원폭 피해자에 대해서는 하등을 관심이 없고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한국인에 대한 원자폭탄 투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관련 자료 공개와 사죄, 피해 회복을 위한 재단 설립 등을 요구했습니다. 당장 진상 규명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죄라든 부분이든지 이런 것들이 피해자들한테는 또 후배에 와닿는 부분이 있고 또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하고 교섭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한을 풀어달라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미국 정부의 조정심판 참여 여부 등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에 국제재판 관할권이 있다며 민사조정이 무산되면 자동으로 손해배상 소송으로 전환돼 법적 다툼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심각한 가뭄을 겪던 경북 동해안 지역에 최근 비가 내리면서 농작물 해갈에는 도움이 됐습니다만 저수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대표적 관광지인 경주 보문단지의 보문호도 물이 많이 부족해 오리배마저 열흘 넘게 발이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요 며칠 집중된 비로 군데군데 바닥을 드러냈던 형산강에도 물이 고여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밭작물 해갈에도 큰 도움이 됐지만 저수율은 아직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주 보문호의 저수율은 34%선 긴 가뭄으로 상류 쪽 호수 바닥은 풀이 무성한 운동장으로 변했습니다. 보문호의 상징이었던 오리배 영업은 지난달 하순부터 중단됐고 배 20여 척은 호수 바닥에 멈춰 있습니다. 보문호에 와서 오리배 타고 좋은 시간 보내려고 했는데 물이 말라서 오래 못 타서 아주 속상합니다, 가족끼리. 오리배 타러 왔는데 속상해요. 보문호에 오리배가 뜨려면 저수율이 최소 45%선은 되어야 하지만 지난 2014년부터 해마다 그 이하로 낮아져 영업 중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준설을 하고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비도 많이 안 오고 농업용수와 관광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준설이 시급합니다. 대책으로는 7, 8km 떨어진 형산강에서 물을 끌어오거나 상류 덕동댐에서 유지수를 더 받아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고 식수원인 덕동댐 고갈 우려로 유지수를 더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덕동댐에서 방류하는 수밖에 없는데 덕동댐은 경주시 생활용수고 식수원이기 때문에 경주시하고 협의는 하고 있으나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마다 바닥을 드러내는데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보문호. 객실 4천여 실에 연간 600여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경주 보문단지. 그 핵심 시설인 보문호의 수량 확보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요즘 고3 수험생들 폭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입시 준비에 한창인데요. 8월 한 달은 수시 원서 접수와 또 막바지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방학이지만 고등학교 3학년들은 연일 보충 수업과 자율학습으로 학교에서 입시 준비에 한창입니다. 기출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고 있고 특히 평가원 기출 같은 경우는 최소한 4번 정도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가원 기출 위주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생각하고 수시 원서 접수까지는 한 달 남짓. 수능 시험은 100여일 남겨둔 지금은 수시가 유리한지 정시가 유리한지 섣불리 결론을 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수시 정시 모두를 염두에 두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과 학생부, 논술, 수능 등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까지 자기가 쳐왔는 각종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기의 취약한 부분을 보고 그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시 원서 접수에 필요한 자기소개서는 교사,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서 꼼꼼히 준비하고 반드시 본인 스스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를 대필하거나 혹은 학생부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기술하면은 오히려 역효과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소개서는 수험생 본인이 학생부에 근거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가 써야 합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달 중순까지 서류 준비와 약점을 보완한 뒤 이후 상담을 통해 자신이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과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을 확실하게 구분해 수시 각 전형에 적절히 분배해서 지원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군의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군의군수 주민소환투표 청구 유효 서명 인수를 최종 집계한 결과 신청인 4,023명 가운데 유효 서명 인수는 2,70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투표 청구 요건 3,312명에 미달돼 선관위는 청구인 대표자에게 보완해서 다시 청구하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선관위는 청구인 서명부에 대한 이의 신청을 심사한 결과 신청인 1,684명 가운데 95명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해 이의 신청인들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일제의 잔혹한 만행을 날리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나라 안팎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동에서는 지난 6월 추진위원회가 설립돼 본격 추진에 나섰는데 시민들의 큰 호응 덕분에 오는 광복절에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현재 제작 중인 안동 평화의 소녀상은 바위 위에 앉아있는 좌상 형태로 구성됐습니다. 높이 155cm, 너비 2m 안팎으로 소녀가 막 일어나기 위해 한쪽 발 뒤꿈치를 떼는 형상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지난 6월 소녀상 건립 추진위가 창립돼 건립 비용 모금에 들어가 7월 말 현재 970여 건, 1,800명 이상의 개인과 단체 등에서 5,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저희들이 짧은 기간이라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안동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셔서 7월 31일부로 마감을 했고요.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의 이름은 소녀상 기단부에 동판에 새겨드릴 겁니다. 안동 평화의 소녀상 설치 장소는 웅부공원과 탈춤공원, 문화의 거리 등이 논의됐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문화의 거리 중앙시네마 앞으로 압축돼 안동시와 협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오는 15일 광복절에 예정대로 제막식을 갖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통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 전쟁 종식 및 평화 실현 등을 염원하게 됩니다. 안동의 평화의 소녀상은 우리 아픈 과거의 일제 시대를 되새기고 우리 오래도록 우리 후손들이 잊지 말자고 하는 취지로 우리
안동의 가장 중심 지역인 이 자리에 설립이 되게 되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전국 70여 곳에 설치되어 있고 해외에도 20여 곳에서 일본군의 잔악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안동의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면 포항과 상주에서 경북 지역에서 세 번째입니다. 독립운동의 메카라 불리는 안동에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광복절에 새로운 의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과 관련해 경상북도는 200여 개 대응 과제를 만들어 내년부터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가 추진할 대응 과제는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탈원전 정책에 따른 가동원전 안전성 확보, 원전 해체 산업 육성, 치매 안심 요양병원 확충, 동남아와 중남미 수출 마케팅 등입니다. 경상북도는 문 대통령의 경북 공약은 연말까지 수립될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구체적으로 포함시키고 100대 국정과제는 즉시 혹은 중장기 사업으로 구분해 즉시 사업은 내년 국비사업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부자 증세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소득세를 더 내야 하는 대구 경북의 대상자는 최소 5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의 2015년 근로소득 등 신고 현황에 따르면 대구 경북에서 연소득 3억 원 이상 소득자는 근로소득자 910여 명, 종합소득자와 양도소득자 4천여 명으로 모두 합쳐 5천여 명입니다. 이들은 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내년부터 소득세를 지금보다 2%포인트 더 내야 합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역의 학교 급식용 쇠고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한우인 것으로 판정났습니다. 이번 유전자 검사는 공립유치원 4곳과 초등학교 110여 곳 등 학교에서 의뢰한 시료 170여 건과 교육청이 수거한 30여 건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매년 500건 이상의 한우 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쇠고기 160건을 검사한 결과 10건의 둔갑 한우를 적발했습니다. 농민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추석 전에 청탁금지법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국 농협품목별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청탁금지법이 청년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긴 했지만 걱정했던 농축산물 소비 위축이 현실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국산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농식품은 원천적으로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북한 해역에서 오징어를 싹쓸이하면서 울릉어민들의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울릉도 오징어 위판량은 986톤으로 지난 1993년 14,000여 톤과 비교해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회유성 어종인 오징어는 북한 해역에서 성장해 울릉도 근해로 남하하는데 중국 어선들이 길목을 막고 오징어를 싹쓸이하고 있다며 정부가 외교 채널을 동원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넉 달가량 공석이었던 경북대학교 병원장에 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온 정호영 진료처장이 임명됐습니다. 신임 정우영 원장은 57세로 대구 영신고와 경북대 의대를 졸업하고 경대의대 교수와 경대병원 기획조정실장, 진료처장 등을 역임했는데 임기는 앞으로 3년입니다. 심각한 녹조가 발생했던 영주댐의 수질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영주 내성천 보존회는 최근 영주댐 방류수가 검게 변했고 가축 분뇨 냄새가 나고 있다며 방류구에서 하류 7.2km 지점까지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내성천 보존회는 죽은 녹조가 검게 변한 뒤 발효를 거치면서 축분 냄새를 풍길 정도로 수질이 크게 악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존회 측은 민관 합동기구를 설치하고 영주댐 수질을 지속적으로 측정해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가 오늘부터 오는 9일까지 일주일 동안 경주 생활체육공원 야구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주니어 유소년 야구단 18개 팀 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실력을 겨룹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